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 부모님께서는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창원 특례시 의회 손태화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창원 특례시 복지여성보건국 서호관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이브 더 칠드런의 자문위원이신 의원님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종훈 위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오늘 행사를 기대하고 또 참석해주고 싶어 하셨는데요. 급한 일로 참석은 못하셨지만 여러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세이브 더 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의 정은희 센터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 아동 이모님들의 부모님들과 또 창원시청 아동친화팀에서 참석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지지해 주실 창원 특례시 의회 손태화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 특례시의회 창원 아동의회를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창원 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동의회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먼저 오늘 이런 그 아동의회를 열 수 있도록 아동들의 권리 정진에 앞장서시고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세이브 더 칠드런 경남 아동권리센터 정은희 센터장님과 오늘 관계자님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서호관 국장님 그리고 또 고모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우리 건설해양위원회의 전원표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반갑죠? 네. 대답이 이래갖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전부 다 몇 학년이세요? 3학년, 4학년. 5학년도 계세요? 그렇구나. 저 의장도 초등학교 5학년 2학기가 되면은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인가? 초등학교 55년 전에 초등학교에 그 학생 회장, 그러니까 어린이 회장을 뽑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지목해서 학교 회장을 뽑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제 좀 작은 학교였어요. 한 학년이 2반 정도인데 요즘은 뭐 20명 정도 한 학년에 한 반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한 65명 정도가 한 반이었거든요. 그런 학교에서 이 선거를 처음 치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진행 과정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아동의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창원 특례시 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는지 이런 거를 또 몸소 체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오늘 짧은 시간의 이 행사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예, 오늘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의사진행 체험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회는 의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 간에도 학교에서도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죠. 친구들 간에도 둘이가 모여도 내 생각 또 다른 친구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하물며 창원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거든요. 그 100만 명들의 시민들의 생각을 다 담아서 이 자리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그는 법률과 법령들이 있고요. 또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조례나 조례규칙 등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를 규범도 정하고 또 그 법률에 따라서 세금도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게 이 의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자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오늘 의회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찬성 토론도 하고 반대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만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맨날 다투는 일이 생기면 생각이 달라서 다툼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회도 우리 창원시 의회는 2개 당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2개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에서 서로 어떤 의견이 같이 합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대립을 해서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틀린 것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한다면 민주 시민의 자세로 자연스럽게 익히는 뜻깊은 오늘
창원시 아동의회 본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아동의회를 통해 학생 여러분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지도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 가는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익히셔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올곧게 바른 시민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친구들 간의 사이가 멀어져서도 안 될 것이고 서로 그 친구의 의견을 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체험들을 오늘 하면서 이 의회에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민주주의를 배우는 그런 진실된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원 특례시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창원이 더욱 아동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창원 특례시 복지여성보건부 서호관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오늘 창원특례시 아동의회 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정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세이브 칠드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창원시의회 발대식 이후 아동의 행복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5개월간 자유발언 특권과 세 건의 정책 안건 상정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발굴과 상임위 활동을 통한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더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 의원님들의 멋진 활약과 희망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동 여러분의 건성과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오늘 아동 의원님들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께서도 격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회의석상에 오면 형식을 좀 갖춰야 됩니다. 가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도리와 법 절차는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인 간에 친구 간에 대화를 할 때는 그냥 쉽게 말해도 돼요. 근데 이런 단상에 오를 때 준비할 때 5분 발언 연설 준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설정은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것도 좋은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이렇게 준비 자세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글자 적어왔습니다. 그 적은 걸 여러분들 앞에서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아동의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창원시의 미래의 리더로서 우리 사회의 아동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공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정책과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곳입니다. 아동의회도 친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동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동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자 자리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스스로가 작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동의회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미래 세대의 중요한 자질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사회 리더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협력하고 토론하고 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세대의 리더십을 함양하는 자리가 꼭 될 것입니다. 아동의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최근 5년 사이에 학교 가는 길이 조금 더 안전하게 조성되었습니다. 이 또한 아동의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반영될 결과물입니다. 5년의 세월이 걸려서 그렇게 만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정책과 의견들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곧 조성되고 바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힘과 역량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가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과 책임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세월은 조금 더딜지라도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 해냈다는 자긍심은 오롯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희망과 빛과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동 문제를 위해서 귀한 시간과 의지를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훌륭하게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회의 시작에 앞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박현성 의장님의 개회사 후 본격적으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아동의회 의장 박현성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창원시 아동의회의 본회의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한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창원시 아동의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장현우 부의장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현우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우 부의장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창원시 아동의회 의정활동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아동의회는 2024년 6월 1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10회의 정기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의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권리, 아동참여권, 의회의 역할, 기원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현황을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조사하며 지역사회를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창원시를 만들기 위한 3개의 정책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창원 특례시장, 창원 특례시 의회의장,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의무 이행자에게 전달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함께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본회의에서도 신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창원시를 함께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우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한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꿈터위원회 김한열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주변을 통해 사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오랫동안 봐왔고 오늘이 그 말을 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교육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교육이란 공교육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도권 밖에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교육의 문제점은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등하지 않다는 말은 곧 빈부격차와 연관이 있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이들은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돈이 많고 풍족한 이들은 사교육을 잘 받게 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사교육 조사에 따르면 가구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EBS라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1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똑같이 숫자 4를 배우더라도 어디는 2 곱하기 2, 어디는 2의 제곱이라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강의식 교육보다 사교육을 찾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교육을 받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를 보다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비 지원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및 인터넷 통신비 등 최소한의 학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의 수준을 올리고 사교육이 없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선행학습에만 신경 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수준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수업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점점 공부가 멀어지게 됩니다. 셋째, 방과 후 학교는 국가의 공적인 교육을 늘리는 것입니다. 2024학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늘봄 학교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도 공공영역의 교육을 늘리고 맞춤형 프로그램과 양질의 교육, 진로 체험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사교육에 대한 문제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사교육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충분히 쉬고 놀 시간을 빼앗아가고 곧 이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어릴 때 추억을 만들지 못하게끔 합니다. 저는 학생이자 청소년이자 아동이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친구들과 진정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아동의원 김한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환경 아동위원 오시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가 정치에 왜 참여할 수 없을까요? 현재 투표권 없지만 어린이도 엄연한 시민이기 때문에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정치에 참여했던 사례를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직접 목소리를 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바로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그녀는 당시 15세였던 2019년 9월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환경운동을 시작하여 유엔 석상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무책임한 국가대표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도 각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레타 툰베리처럼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한편 소통, 연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성세대가 어린이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을 인식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 권리에 기반한 정책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단체 간에 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지원과 우수 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국 어린이 정책단을 창단하여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시민의 교육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어린이 시민운동과 양성 프로그램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 NGO, 기업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제안한 실천 가능한 의견들이 정착하게 되면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어린이 시민운동가가 배출되게 되며 우리나라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에게도 정치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에도 그레타 툰베리 같은 어린이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구명구역 확대와 홍보 및 교육 강화 방안 한 건의 환경보듬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듬위원회 보고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보듬위원회 서혜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와 홍보 및 교육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간접흡연이란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흡연에 의해 흡입된 연기에는 수많은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발암성 물질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어린이의 경우 천식이 악화되거나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생길 뿐만 아니라 폐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폐암이나 심내 혈관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 지정해놓은 금연구역의 과태료부과 현황은 심각합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6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총 2,254건의
과태료가 총 1.7억이나 됩니다. 학교뿐 아니라 청소년 활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에서도 작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흡연하는 것은 담배 연기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에 해를 입히고 모방 흡연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2023년 중1에서 고3 청소년 흡연율은 3.2%이고 처음 흡연을 경험한 연령은 평균 13.6세로 조사되는 등 미성년자 흡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아동 의원들은 플로깅 활동을 통해 법원과 인근에서 많은 담배 꽁초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유치원, 어린이집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2024년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개정되어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의 생활 반경에서 간접 흡연을 방지하기에 30m는 너무 좁으며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아동들이 간접 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보아도 실제로 아동 의원들이 다니는 토월초등학교 반경 30m는 도로 한 블록 수준으로 매우 가까워 금연구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창원시는 2024년 8월 30일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5항을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 학교, 대학교, 대안교육기관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까지인 지역을 금연구역의 범위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례에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제외하고서는 개정된 금연구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보증위원회는 다음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창원시 내 아동복지 및 관련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9조 제4항 제21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사회복지시설에는 아동복지시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동 관련 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금연 포스터를 제작하고 금연구역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금연 포스터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하고 창원시 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NS 및 창원시청, 창원교육지원청을 통해 홍보합니다. 공모전 심사는 아동대표와 어른들이 함께 참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시상을 위한 상금을 마련합니다. 세 번째, 간접흡연의 위험성과 금연구역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정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구역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금연구역 및 인근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안내표지가 없는 금연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동들이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및 인근에 금연 포스터를 부착하여 알리는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성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금연구역 지정과 캠페인을 더불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금연교육도 함께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아동들에게 흡연 예방 교육을 시키고 다 함께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성인을 대상으로도 금연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연구역의 확대와 금연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아동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감소시키고 길거리에 담배꽁초와 감소하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미세먼지로 바깥 활동이 어려워진 세상이 왔습니다. 아동들이 창원시에서는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간접 흡연 예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와 홍보 및 교육 강화 방안 한 건의 환경보듬위원회 소관 한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답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 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와 홍보 및 교육 강화 방안을 환경보듬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찬성하신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신다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4명, 기권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와 홍보 및 교육 강화 방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환경위원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내 분리배출장 개선 및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한 건의 미래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선정합니다. 미래환경위원회 보고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임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교내 분리수거장 개선 및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긴 장마를 보며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들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매립과 소각의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더욱 부추기며 우리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쓰레기 매립장과 주변은 토양 오염과 악취가 심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현재 64%나 차서 언젠가는 또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쓰레기 양을 줄여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국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르는 학교에서부터 살펴보면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일 300kg 이상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구분이 되어 학교나 공공기관은 일반 가정처럼 엄격하게 분리배출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2022년 말부터 투명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학교는 이것 또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분리배출을 교육하더라도 실제로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의원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분리수거장을 직접 조사해 보았습니다.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분리배출 품목은 플라스틱, 비닐, 병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제대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순환은 필수인 시대입니다. 쓰레기가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분리배출되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는 방법을 알고 이를 위한 환경교육 또한 꼭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순환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미카츠 마을은 쓰레기 제로 마을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는 칸이 45개나 됩니다. 또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항상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모두 물건을 살 때부터 잘 버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81%에 달하며 지역 내에 소통의 장으로 재활용센터가 이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분리배출만으로도 환경교육이 가능하며 자원순환율을 높일 수 있고 지역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환경위원회에서는 다음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내 분리수거장의 분리배출함을 세분화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분리배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통일한다면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환경을 매일 점검하고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재활용품을 세척할 수 있도록 수소시설을 마련합니다. 누구나 분리수거장을 즐겁게 찾아올 수 있게 분리배출함을 농구 꼴대로 만들고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놀이 요소를 더해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환경 전문가를 정해 분리수거장을 항상 관리하고 분리수거장을 환경교육의 장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환경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선배가 후배에게 교육 내용을 알려주고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선 후배가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이론만이 아닌 체험형 환경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도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학교에서는 분리배출을 잘 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환경의 날을 지정하고 주어진 주제에 맞게 환경교육과 공모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모전은 창원시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교사 및 아동, 학부 모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모전에 당선된 아이디어는 시범사업을 통해 1년간 실시하고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시범적으로 학교의 분리수거장이 마을, 동네 거점 재활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재활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리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학교 내 분리수거장을 재활용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로 정하며 읍면동에서 분리배출을 책임지는 전문가분의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제안합니다. 실제로 제주도의 재활용 도움센터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내 분리수거장 개선 및 환경교육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교내 분리배출장이 개선되어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여 온실가스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거점 분리배출장이 되면서 학교와 마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환경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환경공모전을 통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한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맑은 하늘과 공기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내 분리배출장 개선 및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한 건의 미래환경위원회 소관 한 건을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기록 팀장은 투표를 준비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교내 분리배출장 개선 및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미래환경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찬성하신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신다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 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의원 16명, 반대의원 5명, 유권의원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교내 분리배출장 개선 및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공토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동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 및 청소년 수당 마련안 안건의 미래공토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공토위원회 보고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공토위원장 장태윤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 청소년의 놀거리를 위한 여가 문화시설 확충 및 청소년 수당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제한 배경은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 여가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읍면동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 포럼의 경남형 청소년 센터 운영 구역 제한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가 8,000명 이상이며 동인구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곳마저도 청소년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럼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청소년 시설이 없는 창원시 성서구 관서구, 창원시 마성영구 대성구에는 청소년 시설이나 이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집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학교와 학원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유롭게 편안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있다고 해도 청소년의 욕구가 적극 반영되기보다는 기존에 계속 운영되어져 오던 시설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쉽게 찾아가기가 힘들어 점점 외면하게 됩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학교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련관 문화의 집보다는 학원 가기 전 집에 돌아가기 전에 즐길 수 있는 가까운 자신들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휴대폰 게임이나 유튜브 동영상들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심각할 경우 게임 중독, 불법 도박 등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을이나 동네에 가까운 곳에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아동들은 경제적 부담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한 여가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동영상 콘텐츠 시청과 게임 등으로 대부분 여가를 보내면서도 여행과 문화예술, 관람 등 바깥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청소년들은 실내에서 많은 여가를 보낼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관광활동, 문화예술, 관람, 취미 자기개발 활동 등 바깥 활동을 더 많이 하며 여가 문화를 즐기고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청소년들은 여가 생활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 청소년 여가 시설 및 장소의 부족으로 여가 문화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래검토위원회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이 머무르고 싶은 문화가 이용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며 저비용으로 청소년 문화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마을이나 읍면동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그 시설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아동들이 찾아오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공간과 아동들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문화 행사를 확대하여 청소년 축제의 장을 만듭니다. 이러한 시설은 창원 지역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동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지역 주민들의 용료나 대관비 등으로 마련합니다. 두 번째, 기존에 있는 청소년 시설을 홍보하여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노후화된 청소년 시설을 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찾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듭니다. 또 청소년들이 스스로 여가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권리의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홍보단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창원시 내 청소년 카페, 상담센터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청소년 이용시설 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소 여가 문화 활동비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당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남 고성군은 전국 최초로 청소년 수당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도서, 문구용품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아동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 수당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가져와 일석삼조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산 마련이 어렵다면 청소년 이용시설에 학생 할인 적용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물가 시대의 아동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금전적인 부담이 큰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창원시 아동 청소년 여가문화 시설이 되고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비용이 지원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아동 친화 도시인 창원시 아동의 놀거리가 증진됩니다. 또 아동들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여가문화 시설이 생기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며 청소년 수당 도입으로 학부모와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지역내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저는 아동들이 학업이 전부가 아니라 잘 놀고 잘 쉬며 여가문화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창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채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일정 제3화 아동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 및 청소년 수당 마련안 한 건의 미래검토위원회 소관 안건을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기록 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화 아동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 및 청소년 수당 마련안을 미래검토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찬성하신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신다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 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의원 13명, 반대의원 9명, 기권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화 아동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 및 청소년 수당 마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창원시 아동의회 본회의를 마치고 사퇴를 선포합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아동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내림분들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가결된 안건은 정책 발표회를 통해 최종 의무 이행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아동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에 끝까지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창원시의 아동들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진 촬영과 기념품 전달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잠시만요. 우리 전동표 의원님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데 한 말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하고 변할 게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잘 하셨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자유 발언도 참 좋았습니다. 이게 참 미안한 일이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어른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릴 걸 다 누렸어요. 차도 다 보았고 무더운 여름에는 해수욕 정도 가고 더욱 겨울에는 썰매를 타거나 스키를 했는데 우리 세대는 누릴 것 다 누렸고 우리 아동이 살아올 세대는 너무 무더워서 아니면 바다가 썩어서 제대로
해수욕장을 할 수 없는 사회 환경을 물려주었고, 아프리카도 아닌데 눈을 볼 수 없는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주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에는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을 할 수 있고, 겨울에는 썰매를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한테 지구를 지키고 기후를 지키는 사람한테 투표를 좀 해주세요. 내가 아직 어리니까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좀 대신해 주세요라고 좀 부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너네들한테는 시급한 일인데 우리한테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 무시했던 일들을 각인시켜서 어른들이 또 상당히 생각을 잘못하는 게 있어요. 모두 다 공부를 다 하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하는데 우리의 꿈은 다 같이 검사, 변호사, 의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기 가지고 탤런트가 되고 싶고 나의 연기 가지고 온 국민을 즐겁게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데 그냥 공부만 해라 하는 이런 문제들. 사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국영수 가에 받는 이런 것처럼 뭔가 공교육 틀에서 자유롭게 우리의 꿈과 끼를 펼치라고 하는데 그런 거 못하고, 그 이유는 맨날 책 보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되면서 정치를 해내기 때문에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꿈 많고 끼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학교가 공부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 변호사, 판사를 가르치는 공간이 아닌 것이 나의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도 뽑아주고 정치인도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마음 변치 않고 꼭 어른이 되면 그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경보존위원회, 미래환경위원회, 그리고 미래꿈터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안들 잘 되도록 함께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어른들이 만든 세상은 찬반의 논리로 이랬어요. 자, 담배를 피든지 담배를 피지 않든지 금연구역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의 세대는 대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아동이 있는 곳에는 담배를 피지 마. 근데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는 멋진 공간에서 담배를 펴요. 흡연 공간을 어른들 세상과 함께 너네들 멋지게 만들어서 그쪽에서 부담 없이 펴세요라는 이런 정책들, 이런 고민들. 이게 혐오를 주장했던 정치는 대한민국도 딱 두 계단만 살아있잖아요. 서로 싸우는 이런 것. 그래서 혐오보다는 대안과 타협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주는 정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었던 정치가 상당히 훌륭한 정책입니다. 이거 이 꿈 잊지 말고 계속 정진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나라는 1년에 600조라는 돈을 쓰고 있어요. 600조. 그 중에 600조의 돈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몇 명이야? 300명이에요. 그 300명 중에 250명가량, 200명가량은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600조라는 돈을 200명이 자기들이 나눠 가지. 100명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북이 나눠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지구 환경을 지키고 지역에서도 좋은 것을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낼 수 있는 훌륭한 사회 리더로 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의원이다, 시의원이다, 도의원이다, 국회의원이다 자기 뽐내라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거 들고 있으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다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주셨습니다. 밝은 미래가 보여서 고맙습니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격려하고 또 지지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주실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창원시 아동의회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